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지금부터 진도 덜 나간 부분 마무리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밤마다 차이가 좀 있는데 동력 전달 장치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동력 전달 장치 부분부터 설명할 테니까 교과서와 함께 동영상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력 전달 장치란 것은 기계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들어온 동력을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찰차, 기어, 체인과 스프로킷, 벨트와 벨트 분리, 캠, 링크 등이 있습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찰차 전동입니다. 마찰차는 두 개의 바퀴를 접촉시켜서 그 바퀴 사이에서 발생하는 마찰력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게 평마찰차가 있습니다. 평마찰차는 두 축이 서로 평행한 마찰차를 말합니다. 하지만 마찰차는 두 접점면에서 미끄러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동력을 전달하는 곳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찰차는 인쇄기나 프린트기처럼 어떤 종이나 얇은 물질을 빼내거나 아니면 통과시키거나 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추 마찰차가 있는데 원추 마찰차는 생긴 모양이 원추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원추 마찰차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곳에 쓰이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기어 전동입니다. 기어는 마찰차의 접촉면에 일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입끼리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동력을 전달하는 기계 요소를 말합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동력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평기어, 헬리컬 기어, 베벨 기어, 그리고 웜과 웜기어가 있습니다. 평기어는 두 바퀴의 축이 서로 평행합니다. 그래서 평기어라고 합니다. 회전 방향은 서로 반대가 됩니다. 자, 왼쪽에 있는 바퀴가 이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면 반대쪽에 있는 바퀴는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기어입니다. 다음은 헬리컬 기어입니다. 헬리컬 기어도 평기어와 마찬가지로 두 축이 서로 평행합니다. 하지만 이에 생긴 모양이 다르지요? 네, 맞습니다. 이에 생긴 모양이 약간 경사져 있습니다. 그래서 힘의 방향을 옆으로 틀어주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이 적은 기어입니다. 만드는 게 힘들어서 제작 단가가 비싼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베벨 기어입니다. 베벨 기어는 기어의 두 축이 서로 교차할 때 쓰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두 축의 연장선을 쭉 이렇게 그어보면 서로 교차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두 축이 서로 교차할 때 쓰는 기어가 베벨 기어인데 관련 동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회전체가 이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면 옆에 있는 이 기어는 이렇게 회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전 방향을 직각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죠. 자, 동영상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두 축이 서로 교차하고 회전 방향을 또 직각으로 바꿔줄 때 베벨 기어를 사용합니다. 자, 다음은 웜과 웜기어입니다. 자, 두 개의 기어를 보시면 서로 교차하지도 않고 또 평행하지도 않습니다. 기어의 축이. 그럴 때 이 웜과 웜기어를 씁니다. 자, 작동하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있는 웜기어는 아주 빠르게 회전하고 있죠. 자, 반면에 밑에 있는 웜기어는 아주 천천히 이렇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위에 있는 기어는 빠르게 회전하고
밑에 있는 웜기어는 느리게 회전하기 때문에 감속 장치에도 많이 쓰이는 게 웜과 웜기어입니다. 실생활에 쓰이는 예를 보면 바로 여러분들이 연주하는 기타에 쓰입니다. 기타의 머리 부분에 보게 되면 줄을 조율할 때 쓰는 그런 조율기가 있는데 이 조율기에 바로 웜과 웜기어가 쓰입니다. 다음은 체인과 스프로킷입니다. 오토바이와 자전거에 흔히 볼 수 있어서 일상생활에 많이 볼 수 있는데 체인 하나하나에 스프로킷이가 한 개 한 개 다 걸립니다. 그래서 이 체인과 스프로킷 기계 요소도 확실한 동력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전동을 사용할 수 없는 두 축의 사이가 조금 멀 때 이 체인을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벨트와 벨트 풀림입니다. 벨트는 얇은 띠를 말하죠. 여러분들 허리띠도 이제 벨트라고 하는데 벨트 풀리 전동은 벨트가 풀리라는 회전체에 이렇게 걸리게 되어서 그 접점에서 발생하는 마찰력으로 동력이 전달되는 기계 요소를 말합니다. 옆에 보이시는 컨베이어 벨트가 그렇고 또 헬스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러닝머신 또한 벨트와 벨트 풀리 전동을 운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캠 전동입니다. 캠은 회전하는 원판에 막대를 연결하여서 회전 운동을 왕복 운동이나 요동 운동으로 바꿔주는 그런 기계 요소입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하트처럼 생긴 회전체가 있고 그리고 파란색으로 된 축이 회전체에 고정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체 위에 또 막대가 이렇게 보이시죠? 자, 축이 회전하게 되면 하트 모양의 회전체가 회전을 하게 되고 위에 있는 막대는 이 하트 모양의 회전체의 굴곡을 따라서 아래 위 왕복 운동을 합니다. 즉 회전 운동을 일정 구간 왕복 운동으로 바꿔주는 그런 기계 요소를 말합니다. 자, 옆에 보시면 오토마타라는 장난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실에도 볼 수가 있는데 옆에 있는 손잡이를 돌리게 되면 캠이 회전하게 되고 이 위에 있는 판을 위로 들어 올림으로써 말이 아래 위로 움직이게 되는 그런 장난감이 되겠습니다. 자, 가운데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는데 손잡이를 회전하게 되면 이 지붕도 물론 회전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가운데 쓰이는 이 기계 요소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아까 우리가 배웠던 베벨 기어가 되겠죠. 손잡이는 이렇게 회전하고 지붕은 이렇게 회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회전 방향을 직각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베벨 기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링크 전동입니다. 링크 전동은 여러 개의 막대가 핀으로 연결되어서 왕복 운동이나 회전 운동 등의 일정 운동을 하는 그런 기계 요소를 말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절 링크를 많이 사용합니다. 사절 링크란 것은 막대가 4개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4개의 막대를 핀으로 각각 연결한 것인데 지금 보이는 굴삭기 삽 위에 있는 이 부분에 사절 링크가 쓰이게 됩니다. 보시면 여기 있는 피스톤이 당겨지게 되면 이 부분에 있는 링크가 끌어올려가면서 삽이 들리게 되고 피스톤이 늘어나게 되면 이 링크절이 밀리게 되면서 삽이 안으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어떤 그런 작동 원리입니다. 이거 외에도 다른 곳에 쓰이는데 관련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자전거에 지금 앉아있는 자전거 페달을 비비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페달 위에 발을 얹고 이제 페달링을 합니다. 페달링을 하게 되면 페달은 회전 운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람의 허벅지는 일정 구간 왕복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4개의 절이 있어서
회전 운동을 왕복 운동으로 바꿔주고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기계 요소를 링크라고 합니다. 자, 이로써 동력 전달용 기계 요소를 마치고 로봇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은 인간의 명령을 실행하여서 인간이 하기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 이런 것들을 대신해주는 장치를 말합니다. 크게 전자장치와 기계장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자장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신장치가 필요하겠죠. 먼 거리에서도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에 센서 장치가 있습니다. 사람의 감각기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람의 눈이나 코나, 여기는 없지만 코, 입, 귀, 이런 감각기관을 대신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 다음 전원장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원을 시스템에 맞게 변환하여서 공급하는데, 사람으로 치면 심장쯤 되겠죠. 심장에 뛰면서 필요한 곳곳에 피를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심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어용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람의 뇌에 해당이 되겠죠. 제어 프로그램과 외부에서 전달되는 명령, 신호를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액추에이터가 있는데, 이 액추에이터는 각 관절마다 있는 모터를 말합니다. 사람의 몸은 그렇지 않지만 로봇은 각 관절에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팔꿈치, 어깨, 목, 허리, 고관절, 무릎, 발목 할 것 없이 전부 모터로 작동이 됩니다. 이 부분을 액추에이터라고 합니다. 다음은 기계장치를 보겠습니다. 자, 링크 부분이 있습니다. 관절로 연결되는 이 막대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몸통입니다. 팔과 그 밖의 기관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또 관절이 있죠. 관절은 몸통과 링크, 그리고 링크와 링크, 그리고 링크와 엔드 이펙터를 연결하는 그런 부분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엔드 이펙터는 사람의 손과 같이 물건을 잡거나 작업을 수행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기술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208페이지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